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5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를 비롯해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 및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휴스턴전이 폭설로 인해 연기되면서 5일 만에 경기를 갖습니다. 지난 원정 6연전에서 2승 4패를 거두면서 12월 말에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였고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21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27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원정 경기에서 애를 먹었던 애틀랜타입니다. 공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일런 존슨이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3경기를 결장했고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 역시 아킬레스건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홈에서 경기력이 확실히 살아나는 애틀랜타지만 지난주 금요일 피닉스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 영과 제일런 존슨, 원투펀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이번 피닉스전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데빈 부커가 30득점을 기록했고 케빈 듀란트 역시 27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브래들리 빌을 벤치로 내리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피닉스고 그레이슨 앨런 역시 벤치 구간에서 제 몫을 해주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피닉스입니다. 듀란트와 부커, 원투펀치가 경기력이 올라왔고 오소 이고다로와 라이언 던 같은 팀의 루키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애틀랜타를 잡아내면서부터 연승 흐름을 탄 피닉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닉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5점 차 아쉬운 석패를 당했습니다. 에이스 잭 라빈이 3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지만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서너 번의 결정적인 야투를 놓친 게 뼈아팠고 무엇보다 주전 가드 코비 화이트의 공백이 느껴졌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최근 8경기 기준 5승 3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고 잭 라빈이 1월 6경기에서 평균 33.3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폼이 올라온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유리몸의 대명사 론조 볼도 출전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벤치 구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 결장했던 코비 화이트가 출전할 수 있다면 시카고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보스턴전 아쉬운 한 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트레이 머피 3세가 30득점을 올렸고 디존테 머레이도 26득점 9리바운드 8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던 뉴올리언스입니다. 비록 경기를 내주긴 했어도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최근 6경기 기준 3승 3패, 그래도 5할 승률은 기록하고 있는 뉴올리언스입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11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14위까지 올라왔고, 확실히 트레이 머피 3세와 자이언 윌리엄슨이 부상 복귀한 이후 팀의 무게감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원정팀 뉴올리언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뉴욕전 무려 34점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 원투펀치가 46득점을 합작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저조한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가비지 패배를 당한 미러키입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올 시즌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평균 득점 31.4점으로 이 부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 데미안 릴라드 역시 야투 기복은 있지만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크리스 미들턴을 벤치 구간에 출전시키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미러키지만, 미들턴은 이번 세크라멘토전 결장이 유력하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벤치 구간 경기력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 12승 7패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야니스와 릴라드 원투펀치가 활약해준다면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시카고전 신승을 거두면서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디에런 팍스가 26득점을 올렸고, 더마 드로잔과 도만타스 사보니스도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7연승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7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3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크라멘토입니다. 다만 팀의 핵심인 말링 몽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몽크의 출전 여부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월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수요일 연이어 경기를 갖습니다. 월요일 경기에서는 원정팀 덴버가 니콜라 요키치와 러셀 웨스트브룩의 활약에 힘입어 11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키치는 19득점 18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웨스트브룩은 21득점 10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에이스 요키치가 결장했을 때도 베테랑 러셀 웨스트브룩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끈 경기들도 많았고, 같이 출전했을 때는 이 둘의 투맨 게임이 기대 이상의 합을 보여주면서 최근 덴버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덴버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물이 오른 덴버입니다. 에런 고든도 직전 경기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여기 GTD 상태의 핵심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결장하지만 않는다면 덴버가 연승 흐름을 이어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홈팀 댈러스는 현재 팀의 원투펀치인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스들의 부재 속에서도 직전 덴버전 3쿼터까지 경기를 잘 풀어나갔지만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돈치치와 어빙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낀 댈러스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3승 7패, 흐름이 좋지 않은 댈러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3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력이 무뎌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덴버와의 연전을 앞두고 카이리 어빙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빙의 출전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덴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덴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 이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접 마이애미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사이먼스와 셰이든 샤프, 원투펀치가 50득점을 합작했지만 마이애미에게 3점 슛을 19개나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연패를 기록하긴 했어도 사이먼스와 샤프, 원투펀치의 폼이 올라왔고 데니 아브디아와 투마니 카마라 같은 팀의 젊은 포워드들도 제 몫을 해주면서 최근 경기력이 다소 살아난 포틀랜드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8승 9패,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브루클린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유타전 한 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5경기 기준 3승 12패를 기록 중인 브루클린인데 현재 캠 토마스와 캠 존슨, 팀의 에이스들을 비롯해 이적생 디안젤로 러셀까지 모두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면서 전력 누수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데니스 슈로더와 도리안 핀리 스미스를 이적시키면서 리빌딩에 들어간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상으로 결장 중인 팀의 핵심 선수들이 복귀할 때까지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포틀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홈팀 LG는 직전 KT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었던 칼 타마요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부진했지만 양준석과 유기상, 허일영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용병 데릴 먼로가 18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LG는 1월 9일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넉점차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 경기에서 용병 데릴 먼로와 브라이언 그리핀이 삼성의 코피 코번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이 코번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 팀의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칼 타마요가 직전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37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는데 이번 경기 역시 이 타마요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은 직전 KCC전 대승을 거두면서 파죽의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용병 코피 코번이 20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이정현과 이원석, 저스틴 구탕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코번이 인사이드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구탕 역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적극성을 보이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베테랑 이정현과 팀의 신성 이원석 역시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무려 1478일 만에 4연승을 기록한 삼성입니다. 다만 직전 KCC전 이원석이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발목이 꺾이면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LG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LG와의 맞대결에서도 10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었던 이원석이기 때문에 삼성은 이원석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소노는 직전 SK전 대패를 당하면서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소노인데 에이스 이정현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8주가량 결장이 예상되고 야심차게 영입한 아시아 쿼터 케빈 캔바우도 데뷔전에서 발목 인대가 파열되면서 4주 정도 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원정팀 모비스는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원주 디비전 숀롱과 게이지 프림, 용병 원투펀치가 45득점을 합작했고 이우석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국내 선수들을 비롯해 용병들의 퀄리티까지 모비스가 한 수 위인 상황이고 지난 12월 29일 소노와의 맞대결에서 이정현에게 21득점을 허용하고도 17점 차 대승을 거뒀던 모비스이기 때문에 이정현이 없는 소노를 상대로는 한결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모비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뉴올리언스전을 치른 뒤 목요일 다시 홈에서 애틀랜타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시카고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6전 1승 5패로 좋지 않고 원체 경기력 기복이 심한 팀이다 보니 경기력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나올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피닉스와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시카고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애틀랜타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7전 3승 4패로 시카고보다는 괜찮은 편이고 애틀랜타 역시 경기력 기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당일 주요 선수들의 출전 여부나 컨디션에 따라 경기력이 오락가락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올랜도 원정을 떠났던 밀워키가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41득점 맹활약을 앞세워 석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이미 올랜도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둔 밀워키고 올랜도를 상대로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 원투펀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온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밀워키는 수요일 홈에서 세크라멘토와 경기를 갖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올랜도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지만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3승 3패 5할 승률을 기록 중인 만큼 올랜도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콜 앤서니가 27득점을 기록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파울로 벤케로가 20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벤케로는 부상 복귀 전이었던 밀워키전 34득점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고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도 클러치 상황 득점을 비롯해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역시나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이미 밀워키에게 2번이나 패배한 올랜도지만 모두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에서의 패배였고 밀워키는 수요일 목요일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반면 올랜도는 화요일과 수요일 휴식을 취하는 만큼 휴식 기간 동안 현재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올랜도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5경기 4승 1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41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줄리어스 랜들과 루디 고베어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기복은 있지만 에드워즈와 랜들 원투펀치가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벤치에서는 나즈리드와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제 몫을 해주면서 최근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에이징 커브가 온 마이크 콘리를 벤치로 내리고 단테 디빈첸조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변화를 준 점 역시 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18위로 공격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5위로 수비는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토론토전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26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앤드류 위긴스도 20득점을 올렸지만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시도했던 야투들을 놓치면서 석점차 패배를 당한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경기 막판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클러치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팀이 다름 아닌 골든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데니스 슈로더와 버디 힐드가 기복이 심하고 팀의 핵심 자원인 조나단 쿠민가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버디 힐드와 데니스 슈로더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한다면 자연스레 스테픈 커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힐드와 슈로더가 커리의 부담을 얼만큼 줄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댈러스 원정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홈으로 돌아와 휴스턴을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덴버는 총 8번의 백투백 경기를 치렀는데 8경기를 모두 승리했을 정도로 놀라운 백투백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홈에서 경기력이 더 살아나는 팀이기 때문에 휴스턴을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접 멤피스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자신의 커리어 하이와 타이인 42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아멘 탐슨과 알페렌 센군이 36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12경기에서 9승 3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휴스턴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물이 오른 모습입니다.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3위로 수비는 이미 검증된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격력까지 좋아지면서 현재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올라있는 휴스턴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덴버 상대로 3승 1패 상대 전적 우위를 점했던 휴스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브루클린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라우리 마카넨과 워커 캐슬러 등 주전 대부분이 결장했던 유타인데 기존의 벤치 자원들과 G리그에서 콜업된 선수들로 브루클린을 잡아냈습니다. 유타는 올 시즌 탱킹 및 리빌딩 시즌이기 때문에 승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팀이지만 마카넨과 캐슬러, 존 콜린스와 키온테 조지 등 주전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종종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샬럿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피닉스전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25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마크 윌리엄스 역시 24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마일스 브리치스와 브랜든 밀러가 40득점을 합작했지만 4쿼터 중후반부터 팀 전체적으로 야투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그래도 핵심 주전 선수들이 모두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성적과는 별개로 최근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샬럿이고 현재 유타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샬럿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샬럿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샬럿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올랜도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29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폴 조지도 25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에이스 조엘 엠비드는 부상으로 인해 최근 4경기를 결장했고 시즌 초반 맹활약을 펼쳤던 루키 제러드 맥케이는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7경기 기준 2승 5패, 흐름이 좋지 않은 필라델피아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1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21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라델피아는 수요일 오클라호마와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뉴욕을 만나는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뉴욕전 역시 고전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7경기 2승 5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31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칼 앤서니 타운스도 26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 제 몫을 해줬지만 아쉽게 5점차 패배를 당한 뉴욕입니다. 최근 7경기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26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뉴욕인데 주전들을 갈아넣기로 유명한 팀인 만큼 확실히 수비 시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나마 뉴욕은 필라델피아와 달리 수요일 경기가 없는 관계로 주전들이 조금이나마 휴식을 더 취할 수 있고 최근 제일런 브런슨과 칼 앤서니 타운스 원투펀치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필라델피아전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신승을 거두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스카티 반지가 23득점을 올렸고 야콥 퍼들이 13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RJ 베럭과 그레이디 딕이 27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는 크리스 부쉐이가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18득점 7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벤치 에이스로 거듭난 크리스 부쉐이의 활약과 더불어 오차이 아바지 역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벤치 구간 경기력이 살아난 토론토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거둔 9승 중 8승을 홈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경기력 고점이 나와준다면 난적 보스턴을 상대로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뉴올리언스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38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과 더불어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중요한 야투들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제일런 브라운이 35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는 알 호포드와 페이튼 프리차드가 22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보스턴은 리그에서 3점슛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또 가장 잘 넣는 팀 중에 하나지만 최근 이런 보스턴의 양궁 농구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3점슛 야투율이 30% 미만을 기록하는 경기에서 강팀을 상대로는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거나 약팀을 상대로는 경기가 접전으로 흐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보스턴보다 확실히 한 수 아래의 팀이지만 만약 이번에도 보스턴의 3점슛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토론토에게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보스턴의 3점슛 야투율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5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